네, 안녕하세요. 김순주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급여 종류별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퇴직급여 제도부터 살펴보시면 1년 이상 근속 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네,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4주간의 평균에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퇴직급여 제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퇴직금 제도, 일시금,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그리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퇴직금 제도부터 보시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회사 내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적립하였다가 퇴직할 때 일시급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인데요. 일정 요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퇴직금 제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회사 부도나 도산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그 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제도랑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제도부터 보면 계산 방법은 퇴직금, 일시금 제도랑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거는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퇴직을 하면 사용자가 부담금을 이제 재직 중에는 이제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 일정 부분 적립을 했다가 이제 퇴직을 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퇴직금을 근로자한테 IRP 계좌로 이체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사업주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을 했다가 퇴직 시에 퇴직연금 사업자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을 해줍니다. 이 대비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고 그냥 일정 요건 하에서 담보대출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보면 이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연금 제도 DB형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사업자, 사회에 적립을 하는 건데 그 계산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만큼만 적립을 하면 됩니다. 퇴직금 제도랑 퇴직연금 제도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 이상, 평균임금 30일 이상을 지급을 하는 거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DC형은 평균임금 개념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 1년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만큼을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DC형도 DB형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부담금을 적립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근로자한테 IRP 계좌로 이전이 됩니다. 이 DC형은 DB형과 다르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 산정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근속기간은 4년,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고 이렇게 16년도 임금총액, 17년도 임금총액, 18년도, 19년도 임금총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연차수당도 18년 1월 1일에 한번 받았고 그리고 19년 1월 1일 그리고 퇴사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전 3개월 급여는 1,125만 원이라고 했을 때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DB형, 퇴직금과 DB형을 먼저 계산을 하면 퇴직금 제도와 DB형 제도는 계산하는 방법 기준이 동일하죠. 그래서 30일, 평균임금 30일, 평균임금의 30일치를 주는 거죠. 1년에 대해서 평균임금 30일치 지급. 계산해보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퇴사일 직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1일 평균임금에 1년에 대해서 31분 이렇게 지급을 하면 되는데
보시면 평균임금, 네,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1,125만 원. 그래서 1,125만 원 더하기 이 100만 원은 뭐냐면 연차 수당인데요. 연차나 상여는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그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연차나 상여금을 12분의 3만큼만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12분의 3은 4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연차 수당을 4분의 1로 나눈 건, 4분의 1 곱한 건데, 이때 연차 수당은 직전 1년이라고 하면 어떤 걸 반영을 해줘야 되냐면, 직전 1년을 일단 보면 19년 1월 1일에 100만 원 발생하고, 그리고 퇴사 시에 또 1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럼 200만 원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텐데, 이 직전 1년은 언제냐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 수당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에. 그런데 퇴사 시에 발생한 연차 수당은 언제 발생한 날짜가 언제냐 하면 2019년 12월 31일이 아니라 얘는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100만 원, 이 100만 원만 네, 여기에 들어가서 100만 원을 4로 나눠서 네,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의 급여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1,125만 원부터 이렇게. 그럼 이거를 92일로 나눠서 하면 1일 평균임금은 1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 12만 5천 원이 1일 평균임금이면 12만 5천 원에 곱하기 30일, 1년에 대해서 30일을 지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0일을 곱하고 네, 근속기간이 4년이죠. 그래서 365일분의 4년 동안의 근속기간이 1461일이에요. 그래서 365일분의 1461일을 곱하면 이렇게 퇴직금액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다음으로 이제 확정기여형, DC형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DC형은 그냥 연간 재직기간 동안에 총 받은 그 임금을 12분의 1만큼만 지급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3개월간 급여가 얼마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퇴사 시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보시면 재직기간 동안의 총 임금은 합계를 이걸 다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받은 모든 임금을 합하면 돼요. 그렇게 합하면 네, 1억 4,300만 원이 나오는데, 확정기여형은 좀 계산하기 더 쉽죠. 그 모든 받은 거에 12분의 1만큼. 네, 1억 4,300만 원을 12로 나누면 네, 1,191만 6,670원. 이렇게. 퇴직금이나 DB형보다는 금액이 적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이 자료는 네이버 카페 예성과 인사합시다에 올려드릴 테니 같이 다운받으셔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